간밤에 다우 지수가 상승을 하니까 우리 지수도 따라서 동반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난 전일 이 종배를 했다든지 아마 종가 근처에 있었으면은 아마 오늘 아침에 수익을 좀 많이 봤을 것이고, 아니고 스윙했다든지 그렇게 하면 오늘 장이 이 상승으로 출발을 해서 하락으로 밀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종가는 0.1%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65% 상승을 해서 양봉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갔고, 일단 분봉으로 한번 보면 아침에 이렇게 갭으로 시작해서 밑에 다시 올랐다가 내렸다 하면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올려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렸다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하락을 해서 끝났습니다. 수급을 한번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다가 마지막에는 플러스로 돌리다 보니까 오늘 양봉으로 마감한 것 같고, 오늘 기관에서는 장중에 계속 매수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보면 선물도 이렇게 팔았고 현물에서 8,582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반대로 기관하고 개인이 이렇게 매수를 하고 기타까지 이렇게 매수를 해서 이렇게 외국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매수로 일단 했습니다. 어쨌거나 일단 봤을 때 외국인의 힘이 강한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로 일단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자, 관심주 한번 보면 SK 바이오랜드 전일까지 상한가 2번 가고, 오늘은 일단 수급은 일단 좋습니다. 일단 보면 SK 바이오랜드 한번 보겠습니다. 자, SK 바이오랜드 보면 전일 상한가 2방 나오고 오늘 갭으로 6.4% 하락을 해서 마지막에는 13.4%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 시간의 단일가 보면 전일 단일가에서는 큰 영향이 없었는데 35만 8천 주를 매도를 했지만 일단 보합에서 끝났습니다. 일단 끝났는데 오늘 갭 하락해서 이렇게 하락을 해서 6.4% 하락해서 출발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 보면 배울 점이 좀 있는데, 일단 보면 아침에 일단 갭 하락해서 시작했고, 이걸 보면 잘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요거를 참고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침에 갭으로 6.4% 하락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얘네들이 세력들은 올려서 팔아먹는구나 이렇게 이걸 보면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침에도 시초가에도 거래량이 많이 터졌지만 요 상승할 때도 보면 요 봉 3개가 63만 주, 100만 주, 120만 주 했는데, 아마도 여기서 세력들이 많이 매도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엄청나게 매도를 한 것 같습니다. 자기보다 매수가에서 수익 이익 실현을 하면서 여기에 전일 상한가 자리죠. 여기에 올려놓고 열심히 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보면 이렇게 지나가서 보면 여기 이렇게 팔아먹고 급락합니다. 이쪽에 보면 거의 한 5% 정도 하락을 했는데, 하고 난 뒤에는 제대로 된 반등 없이 급락시켜서 이렇게 아침 시초가 이하로 그냥 밀어버립니다. 이렇게 24,250원 아래로 시가 아래 깨면서 반등다운 반등 없이 그냥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이렇게 해서 아마도 요 위에서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세력들이 요 가격에서도 좀 많이 팔았고,
여기서 대부분을 팔았고 여기도 조금 나머지 잔량분들을 판 것 같고 여기서도 많이 팔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보면 또 이렇게 하락을 해서 이렇게 끝났는데 이 다행스러운 거는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에서 오늘 외국인이 55,000주 기관에서 26,000주를 매수를 했는데 아마도 이 세력들은 외인 기관이라기보다도 개인 세력이든지 또 다른 세력이 아닌가 일단 생각은 해봅니다. 아마도 오늘 수급 좋으니까 시간에는 조금 올릴 것 같은데 일단 안심하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세력의 많은 물량이 오늘 빠져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래량도 보면 이렇게 하락해서 시작해서 위에 전일 종가 위까지 올렸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팔고 나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오늘 거래량도 터졌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자리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 매수가 위로 한번 올려준다면 빨리 팔고 나오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오늘 SK 바이오랜드가 빠지니까 반대로 SK우가 오늘 또 상한가 같습니다. 오늘 상한가 갔는데 일단 보면 마지막에 다시 이렇게 깼다가 일단 이 호가도 얇고 거래량도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위험한 종목인데 아마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면 매매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상한가로 일단 마감을 했는데 아마도 내일 아마 갭으로 띄울 것 같은데 갭으로 띄우면 팔고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우량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호가도 좀 얇고 그렇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이런 쪽에 잘 하지 않으시는 분은 좀 자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어쨌거나 잘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일단 내일 아마 갭으로 떠서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센트럴 모텍 점상한가입니다. 아마 내일 얼마나 뜰지 모르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10에서 한 20% 정도 갭으로 뜨지 않겠나 싶은데 오늘 거래량은 오늘 뭐 8만 주밖에 안 됐습니다. 일단 신규 상장주인데 일단 봤을 때는 내일 또 전일이 왜 안 나오지? 뭐 어쨌거나 일단 이틀 동안 상한가 같습니다. 아마 내일 또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내일 갭 뜨면 뭐 급하게 팔 필요 없이 천천히 팔아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한 뭐 10분에서 한 20분 정도 보고 팔아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점 상한가 같기 때문에 내일 또 최소한 20% 이상 가지 않을까 일단 생각은 한번 해봅니다. 자, 티움바이오. 자, 티움바이오도 신규 상장주인데 일단 3일 동안 강한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이 신규 상장주는 뭐 수급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오늘 외국인들이 1642주를 매수를 했고 기관에서 9만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자, 일단 양봉을 내서 일단 쭉 해서 올라갔고 마지막에서 갭 하락시켰기 때문에 조금 그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틀 3일 동안 많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아마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 일단 생각은 되는데 일단은 뭐 갭으로 일단 하락시켰기 때문에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일단 보면 반등 나오면 팔아도 되지 않을까 일단 생각합니다. 너무 급하게 매매할 필요는 없고 아마 반등이 나올 걸로 일단 보여지는데 일단 반등하면 팔아도 될 것 같습니다. 에이프로젠 참 주식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보면 제가 알기로는 어느 동호회가 여기서 일단 상한가를 아마 여기서 잡은 것 같아요. 잡았는데 이렇게 그 다음날 조금 2% 정도 떴다가 마지막 10% 밀었다가 아마 이 정도 자리에서 일단 매도를 한 것 같은데 아마 이렇게 하면 비중을 실었기 때문에 손실이 크겠죠.
그리고 난 뒤에 이틀 지나고 3일째 되는 날 또 이렇게 급등을 시켜서 그 자리 위까지 이렇게 다시 올립니다. 참 주식은 참 알 수 없다. 보통 이렇게 빠지면 이 밑에 지옥까지 갔다 오는데 여기서는 또 바로 반등을 해서 일단 세력이 다 빠져나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보합에 있는데 일단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일단 수급이 오늘 외국인들이 94만 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일단 기관에서 6,300주 정도 매수를 했고, 좀 특이한 점은 기타 법인에서 한 97만 주 정도 매도를 했네요. 그게 좀 특이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봤을 때 분봉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일단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수급이 좀 좋으니까 일단 있는데, 일단 손절이 돼야 될 자리는 제가 봤을 때 2,705원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5분봉 기준으로 이탈하게 되면 손절해야 되지 않겠나 일단 생각은 되는데, 일단 손절선 여기 잡고 한다면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970원 정도 그까지는 반등할 수 있을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위에 반등하면 팔고 나오면 좋을 듯 합니다. 일단 대장은 아시아나 IDT인 것 같고, 네, 그리고 9일제지 한번 보겠습니다. 9일제지 한번 보면, 자, 9일제지도 마지막에 일단 올려줬기 때문에 일단 보면 일단 팔고 나오는 자리인데, 일단 수급이 좋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한 87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 기관에서는 한 39,000주, 한 4만 주 정도 매도를 했는데, 위에 보면 오늘 산 사람의 대부분이 만약에 샀다면 최고점에 산 게 아니라면 대부분 수익이기 때문에 팔고 나오고 싶은 생각이 많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되고, 일단 시간에도 일단 조금 올려주는데 위에서 한번 올려주면 팔고 나오면 좋을 듯 합니다. 일단 9일제지도 나쁘지 않은데, 일단 상한가 가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이렇게 밑에 내려와서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해줍니다. 다시 해서 재차 상승하려고 하는 거니까 일단 자리는 그렇게 나쁜 자리가 아니다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시아나 IDT, 자, 아시안 IDT도 일단 보면 여기서 세력이 다 빠져나간 듯 하지만 여기서 다시 반등을 해서 올려줬다가 다시 눌렀다가 또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세력이 어떻게 핸들링 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고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저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참 애매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 보면 요즘 장이 요즘 안 좋다 보니까 이 보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간외에서 이렇게 막 급등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갭으로 띄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갭 하락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측하기가 참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일단 만약에 만약 제가 가지고 있다라면 일단 가지고 있는 비중의 절반 정도는 일단 매도를 하고 나머지 절반 가지고 짧게 5분이든 10분이든 만약에 추가적으로 올려준다면 팔고 나오면 좋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 갭을 다시 올려서 일단 끝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데, 마지막에 2시 넘어서 이렇게 올리는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많지만 많은 종목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뚝 떨어뜨려서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종목들은 지금 시간에서 올려주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한 대로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내일 아침에 만약에 띄워준다면 팔고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CS 베어링 일봉상으로 보면 신규 상장주인데 일단 계속해서 긴 꼬리 달고 계속 내려옵니다. 이런 종목들은 참 무서운 종목들이죠. 이렇게 올라가면 팔고 나오면 좋은데 보통 우리가 보면 꼭 개인들이 보면 꼭지에서 물려갖고 이렇게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거래량 터뜨려서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일단 보여지는데 시간에서는 좀 빠집니다. 시간에서 좀 빠지더라도 뭐 큰 그건 없을 걸로 일단 보여지는데 일단 분봉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일단 보여지고 일단 이거 같은 경우도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 9,310원 이거를 5분봉 기준으로 이탈하면 손절하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아니라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쪽에 9,900원이나 만원 정도는 갈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반등해주면 팔고 나오면 좋을 듯 합니다. 소프트센 소프트센보다 HLB 한번 보겠습니다. HLB 자, HLB 같은 경우 일봉상으로 보면 이렇게 제가 이 박스권에서 이탈했다 그랬는데 거기서 지금 계속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권 요 상단에 지금 현재 이탈해서 내려왔다가 위에 맞으니까 다시 또 밑에 음봉을 그렸던 것 같습니다. 일단 다행스러운 거는 오늘 기관에서 54,000주를 매수를 했네요. 그리고 외국인이 52,000주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에서는 사고 외국인들은 매도를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제 시간에가 좀 좋았죠. 5% 이상 떴던 것 같은데 5.4% 뜨다 보니까 아침에 또 이렇게 띄워서 올려주고 다시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 보면 이런 자리에서 팔면 참 좋은데 그렇게 팔기는 쉽지 않죠. 일단 팔고 보면 다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지금 또 시간에는 나쁘지 않은데 일단 만약에 오늘 또 내일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올려준다면 팔고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아침에 SK바이오랜드 오전에 해서 이렇게 익절하고 나왔는데 최저가에 딱 잡은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거는 좀 비중을 더 실어도 됐는데 비중을 좀 더 많이 못 실었다는 게 좀 아쉽긴 한데 일단 23,600원에 매수 걸어둡니다 해서 매수를 해서 9시에 해서 넣었는데 체결됐고 앞 7분에 체결이 돼서 해서 15분 전까지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자, SK바이오랜드 보면 이렇게 아침에 여기 저점이 딱 23,600원이죠. 여기서 해서 한 400원 정도에 판 것 같은데 팔고 나니까 그 다음에 급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원칙대로 매매를 했기 때문에 뭐 아쉽지는 않습니다. 매일매일 뭐 종목이 나오면 매매하면 되니까 조금 네, 그래서 네이버 주식 종목 마음 카페입니다. 이렇게 해서 매매를 해서 리딩 받아서 매매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시는 분은 여기 네이버 주식 종목 마음 카페입니다. 요 가입 인사 남기시고 카톡 아이디나 휴대폰 번호 남기시면 제가 연락해서 그 답변해 주시는 분에 한해서 제가 일주일 동안 무료로 리딩 해 드립니다. 요런 매매에 관심 많으시는 분들은 여기 오셔서 가입 인사 남기시고 카톡 아이디나 휴대폰 번호 남기셔서 수익 좀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잦은 매매는 하지 않고 하루에 뭐 한 종목이나 두 종목 정도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일단 리스크 없게 일단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손실 없이 수익만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가입 인사 남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번 이렇게 강조 드리지만 요즘 장이 이 좋은 것 같으면서도 안 좋고 안 좋은 것 같으면서도 좋고 뭐 하여튼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 기회가 왔을 때, 기회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오전 매매로 한번 나눠지고 그 다음에 오후 넘어서 2시 넘어서 종배 이렇게 나눠지는데, 제가 요즘 계속 매매를 해보니까 종배는 좀 마지막에 리스크가, 만약 장이 하락장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종배에 리스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전 같은 경우에는 이 보면 종목이 연속성이 있는데 아침에는 이렇게 보면 패를 다 볼 수가 있죠. 해외 시장의 장도 판단을 할 수 있고 우리 장도 어떻게 흘러가는지 수급 현황만 보면 대충 수급이라 하면 코스닥이나 코스피라든지 있는 수급을 보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패를 다 보고 매매를 하면 오전에는 좀 더 안전한 매매가 아닌가,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전한 매매. 안전한 매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비중 베팅을 할 수 있다, 이렇게